자,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5월입니다. 5월 조금 이따 저희가 5월 투자 전략도 세워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5월장 우리 첫 거래일에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영민 매니저, 이게 이제 큰 5월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왔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꽤 많아서 일단 고용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GDP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죠. 저도 사실 이게 뭐 예상치가 한 0.3%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치였는데 마이너스 0.3%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틀 전에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이제 급락한 게 바로 이 GDP 이거다. 충격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실물 경제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씩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고용만 좀 좁혀놓고 보면 이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거의 뭐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좀 됐어요. 이미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된 걸 보면 예상치가 한 11만 5천 건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 예상 수치였는데 6만 3천 건밖에 신규 고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예상치가 일단 뭐 사실 한 13만 3천 정도인데 얼마가 나올지 조금 더 깨지는 게 좋죠. 맞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나오면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아진다.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지난달에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2만 8천 건 정도였는데 지금 13만 건 정도로 이제 예상치, 실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고용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이제 좀 충격파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연준은 사실 보험성에 또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이제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을 뭐 주시한다. 요 정도의 코멘트는 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다 좋았는데 오늘 이제 애플이 조금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은 중국이 이제 전진 생산 기지다 보니까 관세 이제 충격을 직접 받고 있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이거 관세 때문에 미리 산 거잖아.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이 좀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제 애플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빅테크 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건 캐펙스잖아요. 투자를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AI 전반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또 지난 휴일 동안에 또 호재가 있었던 원전 이런 쪽은 오늘 그나마 이제 국내 증시에 조금 버팀목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슈들 하나씩 저희가 좀 이따가 이슈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준호 매니저와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해야 되겠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한 발씩 다 물러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전보장 뭐 문구에서 빼고 미국도 그동안 투자한 것들 그냥 다 지원이다, 이렇게 합의는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젤렌스키도 투자 유치할 수 있는 평등한 관물 협정이었다고 굉장히 흡족해했던 모습이고, 1차 이제 관물 협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사실 백악관에서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나서 그래도 트럼프도 처음에 어떤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우크라이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휴전되거나 종식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을 할 수가 있고, 또 히토류, 또 이제 관물 협정을 이어서 개발권을 미국이 따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빠르게 조속히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만 좀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중국 또한 지금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조속히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뭐 푸틴에게 또 러시아한테 다시 한번 뭐 고강도에 다시 한번 더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종식과 휴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물 협정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종전과 휴전만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다시 한번 미국이 개발권을 따내고 히토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2차 이제 관물 협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거는 시장에 좀 선반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시장이 대건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되려면은 결국에 조속히 종식이 돼야지 결국에 이제 재건 관련 그 부분입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론인가 아닌가도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거 협정 타결됐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언론들이
안티 트럼프 때문인가요? 막 오히려 막 와, 우크라 히토류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고 있어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 약간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 프리마켓은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TIM 같은 경우에 7%대, 전진건설 로봇도 2%대, 뭐 인프라코드 시세는 나오는데 이제 맞습니다. 분장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뭐 시간에 대체거래소에서도 한 2~3% 정도 평균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가 없었던 상태에서 만약에 협정이 체결됐으면 최소 10% 이상의 어떤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2% 정도 상승은 장초반에 좀 이제 강하게 매수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바로 좀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시장에서도 이게 종식이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채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장초반에 떴던 부분들은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도출될 수 있어서 신규 매수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투자 전략까지 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메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실적 발표해가지고 축포를 터뜨릴 때는 우리 시장이 휴장이고 지금 하필 또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리는데 우리 시장 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호재가 좀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케빈 SM 백악관 이제 경제 고문이 오늘이 가기 전에 뭔가 하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뭐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 첫 번째 이제 공식적인 이제 협정이 타결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시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요런 이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또 호재로 좀 작용을 좀 하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뭐 시장 상황 자체는 우리는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변동성 장세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은행주들하고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증권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같이 이제 필드에 또 좀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금융주 가면 이거 끝물이다. 끝물이죠. 주식 시장 자체가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속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어서 금융주하고 조금 이제 결을 같이 하되 성격은 조금 다른 종목을 오늘 하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핑거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또 설립된 기업이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뱅킹 지금은 뭐 모두 다 은행 거래를 하실 때 사실 은행 창구를 직접 가시는 것보다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다들 뭐 이체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도 가입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솔루션을 이제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제 핑거라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특히 여기서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건 일단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한 최종적인 이제 금융 소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고객 맞춤형 솔루션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AI와 같은 이런 최신 핀테크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금융 혁신을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뱅킹 뭐 돈 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뭐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 어플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혁신이나 수익원을 이제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융기관 뭐 어플들을 우리가 뭐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NFT라든지 STO 이런 쪽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증권 토큰, 뭐 토큰 증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STO 실제로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증권사의 대표적인 어떤 또 애널리스트들을 또 모아가지고 센터장들 모아가지고 이 증권시장 활성화, 코스피 시장 5천 얘기를 하면서 또 STO 시장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금융 이제 핀테크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뭐 어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이제 첨단의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결국 이게 내수 중심의 이제 사업 구조고 과연 어디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 때문에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주가도 이제 항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NFT라든지 STO와 같은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우리가 또 뭐 선거를 하고 있는 또 예민한 시기잖아요. 또 어제는 또 이 선거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좀 민감한 대법원의 또 판결도 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것도 보면 결국 2030의 표심을 이제 누가 잡느냐, 네. 중도층과 2030의 이제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강조를 그렇죠.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예.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정책적으로 공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여야 때문에 모두입니다. 맞습니다. 예. 토큰 증권의 이제 법제화 요게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됐을 경우에는 핑거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먼저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미 증권가의 주요 증권사들은 STO 관련해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토큰 증권. 세금은 또 어떻게 매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런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는 아마 STO에 대한 거래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고가의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이걸 조각조각 네. 쪼개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주식 외에도 많은 이제 증권화 시켰던 이제 이런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STO가 어찌 보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증권주들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고 핑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제 핑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 네. 만난다는 이슈 나왔을 때 요때 한번 강하게 솟구쳤던 거예요. 같이 갔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주요 증권주들 특히 제가 신영증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증권주들이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4월 한 달 내내 올랐어요. 특히 증권주들은 아무래도 내수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이런 증권주들이 굉장히 지금 차트도 지금 미래에셋 차트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똑같네요. 한 달 내내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고 돈을 따박따박 좀 잘 벌고 특히 또 대체 거래소가 이제 또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수익원이 좀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호평들이 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핑거도 저는 이 증권주들의 흐름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 현재가로 이제 매수를 하고 가격 전략은 뭐 12,000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15,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핑거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핀테크 업체인데 핀테크가 답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영민 매니저는 핀테크보다는 이제 요즘에 되고 있는 STO라든가 토큰 증권 네. 이게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어떤 후보든 차기 정부에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좀 프리미엄을 좀 보자라고 해서 오늘 핑거를 향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요. 엇갈린 미국의 빅테크 실적. 준호 매니저, 첫날은 너무나 좋았어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좀 솔직히 긴장했거든요. 네. 근데 떡하니 나왔는데 실적도 좋고 투자도 계속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뭐 9% 넘게 폭등했었죠. 그때?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국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연휴가 있거나 항상 이제 휴일이 있으면은 네. 그 전에는 미증시가 훨훨 날아다니다가 딱 우리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하는 바로 시작한 날. 그날 네. 항상 이제 뭐 악재가 돌연 악재가 나오던가 아니면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조정 그림이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실적 메타와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너무 나왔고 좋았어요. 또 우리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네. 수준에 잘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었는데 네. 딱 이제 바로 우리가 장 시작하는 오늘 또 오늘. 새벽에 애플과 또 우리 이제 아마존의 아마존. 실적. 근데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쇼크라고 보지만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그래요. 부분만 있지만은 네. 이미 뭐 아마존에서는 이제 캐펙스 투자 그리고 AI 쪽의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고 견고하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도 엔비디아와 아마존에서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눈이 높아진 시장의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한 것뿐이지 결국에 이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은 1분기는 시장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AI의 어떤 수요는 굳건하다라는 게 결국 AI 섹터의 어떤 투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뜨려 놔서 결국 이제 관세 쇼크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다 보니까 AI발 어떤 훈풍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시장이 강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AI 섹터의 어떤 훈풍은 그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도 불확실성도 해소잖아요. 이미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M7 기업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아마존과 함께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뭐 상회하거나 아니면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크게 AI 어떤 수요 둔화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만 봤으면 오늘 전력 인프라 맞습니다. 또 AI 투자 이제 막 급등을 할 것 같은데 맞아. 자, 영민 매니저 아마존을 또 보면 약간 뜬금이 없었던 게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게 폭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약간 미스가 났다. 약간의 삐딱 미스가 오고 났다. 이게 약간 앞뒤가 좀 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인프라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지? 이게 왜 클라우드가 안 나오지? 네. 이게 허점이 있나? 이런 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려 네. 보도록 할게요. 뭐 결국 또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미국이 1분기 GDP 발표하고 나서 진짜 충격을 좀 받았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설마 어제. 네. 했었는데 네. 나스닥 지수가 막 3% 급락하고 이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국 관세 때문에 네.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GDP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 국내 이제 생산은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이 국내 총생산이 이제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좀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작용을 네. 하면서 시장이 다 만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의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고 먹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게 이게 바로 애저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마존에서 내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컨콜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만 있었으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네.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도 비싸고 그 쇼티지 때문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실적도 약간은 이제 기대치를 하회한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실제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전력 네, 인프라에 대한 네. 수요나 이런 것들인데 네. 결국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 웨드부시를 포함해서 목표가를 막 $500 네. 이상으로 다 높여 잡았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게 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에런 저지라는 선수 아실 네. 거예요. 요즘에 뉴욕 양키스의 이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타격 5개 부문에 지금 1등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런 저지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약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저 쪽에서 기대 이상의 엄청난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실제로 AI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캐펙스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니까. 했고 메타는 거의 한 10에서 15% 이상 지금 캐펙스를 네, 상향 그래요. 조정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결국에는 우리가 설비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야 라는 코멘트를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4%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낙폭을 지금 줄이면서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결국 우리 시장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관련된 투자에 진심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도 이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좀 확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우리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아마존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한테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주요 4대 기업들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뭐 반도체 쪽이나 AI 진영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큰 시장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거의 미친 실적을 보였잖아요. 에런 저지급의 활약이다. 활약이다. 그러니까 애저와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가 있으니까 파이는 그대로인데 얘가 더 가져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전력 인프라, 캐펙스 투자 쪽은 크게 보면 오늘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줬고요. 빌테크 실적은 아닌데 준호 매니저. 네. 실은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쉴 때 이사회가 강하잖아요. 미국은 맞아요. 우리 이사회처럼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머스크 쫓아낸 네. 와 이거 나오면서 진짜 이제 대형 폭락인가 했는데 또 하루 맞습니다. 만에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보도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네. 예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계속해서 그 일론 머스크를 저격을 해요. 네. 그래서 앙숙이고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막 마약을 너무 상습 복용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네. 고용진들이나 또 경영진들이 네.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보도도 늘상 보도했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어서 이제 그 트윗 X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짜 거의 쓰레기다라고 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보도인데 일단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진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지금 이제 해임하려고 하고 있고 이사들이 다 화났다. 이사들이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제 다음날 반박 보도가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바로 아니다라고 했고 또 이제 테슬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도지 수장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6월 달에 이제 순조롭게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진행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뭐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이미 악재가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1분기에 어떤 비수기의 조정 그림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번에 다시 테슬라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출시, 또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가격적으로 M7 기업 중에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지금 현 시점에 테슬라가 아닌가 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노이즈다 보니까 뭐 크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인이 저렇게 정부 수장에 일을 할 때는 그 일정의 한도가 있답니다. 네, 160일인가? 네. 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니까 5월 중순에서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길어야 맞습니다. 5월 말. 그렇죠. 5월 말. 돌아옵니까? 네, 돌아오는데 네. 그래도 약간 트럼프가 더 하고 싶으면 더 아. 하게 해준다라고 했고 규정도 없이? 법도 네, 그리고 없이? 일론 머스크도 네. 예전에는 거의 뭐 이게 올인했다면 네.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고 고문 정도의 역할로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일 끝났다고 네, 대학가가 등지고 사는 건 법대로 아니고 아니다. 네, 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고문적인 역할로 네. 그냥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도지 그리고 또 연방정부 효율부 수장의 어떤 역할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는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근데 다만 예전과 다르게 테슬라 쪽에 이제 많이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 하겠고요.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은 역시 이 이슈를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YS킴 님도 오늘 원전 체코 계약 세론일까요? 아니면 이제 출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원전 쪽에 대한 게 있었어요. 실은 월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공군 1호기가 이제 비행 일정이 잡혔다. 막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공군 1호기는 대통령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에 잡혔는데 가는 나라는 어디냐 모른다. 체코를 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확정 이슈가 나왔었고요. 간밤에 컨펌이 됐습니다. 26조 원의 한전 우리가 수주를 따냈고 지금 좀 보면 이 한전 이슈에 지금 두산 엘리베이티 또 한전 산업 한전 기술 일단은 좋거든요. 자, 영민 매니저 리뷰 겸 원전 겸 가볼게요. 한전 산업이었었잖아요. 네. 네. 한전 산업, 뭐 한전 겸 기술, 원전주.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준호 매니저랑 저랑 같이 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소개해드리는 네, 세론이 네, 좀 네,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직까지 본계약 체결이라는 이제 모멘텀이 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주가는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실적 네. 발표가 이제 좀 됐고 실적 자체는 약간 이제 조금 부진했는데 요거 이제 또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은 네. 미국장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는 10%가 넘는 네.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약간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깔끔하게 올라간 종목이 오히려 오클로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니까 결국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좀 늘어나겠네. 그러면 AI 투자 늘어나고 AI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전력 수급원으로 결국 SMR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오클로가 11% 가까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깔끔하게 지금 양봉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결국 AI 진영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그거하고는 뭐 크게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체코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했고 지난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날 또 유럽 쪽에 대규모 정전 사태 이슈가 있었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노후화된 전력 공급망에 대한 이제 교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력 에너지에 대한 이제 고민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조성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세론이 좀 되지 않고 주가가 오히려 시작이다. 조금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참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한미 이제 조선 동맹에 이어서 이제 한미 원자력 동맹을 네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대규모 수주가 이제 좀 기대되고 아시아 쪽에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쪽에서 네.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수주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해서 한미 간에 코리아 원팀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이 분명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체코 원전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정책도 또 감안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의 이제 폐기, 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의 이제 폐기라는 건 결국 원전 시장을 다시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야 이제 모두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전 산업, 그다음에 이제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네. BHI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가격 전략 네, 볼까요? 오늘 뭐 만약에 네. 조금 이제 갭 떠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좀 음봉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예.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갭 상승 출발했던 자리가 14,000원이거든요. 요 자리를 좀 뚫으면은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좀 뚫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14,000원 이제 뚫을 때 시작된다. 만약에 이격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1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오히려 신규 접근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규도? 그래서 13,000원, 14,000원 제가 지금 줄 그어놓은 요 박스권 안에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14,000원을 뚫었을 때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중기 상승 파동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도 한전 네. 기술이 있었고요. 아마도 아까 공군 제가 1호기 비행으로 했으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네. 처음으로 날아갈 곳이 체코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2가 아니라 네. 나머지 2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늘 시작 기대감이 있을지 네. 많이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시작. 네. 그렇죠? 준호 매니저는 어때요? 5월 7일 날 이제 최종 승인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체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확인을 해줬기 해줬죠. 때문에 다시 오늘은 이제 특히나 팀 코리아에 포함된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으로 좀 움직였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는데 오히려 대체거래소에서 거기에 당당히 포함되었고 또 실제로 이제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설계가 제일 먼저 수주가 들어간다고 기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전 지수리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가 10%, 지금 한 7%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 네. 행진이 좀 나와주고 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전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2+2에 대한 나머지 좀 두개 있어요. 관심도 네,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이제 우리가 최종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가격적과 가성비가 매력이 있는데 두코바니 수주에 이어서도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많은 기업들도 체코의 어떤 최종 승인 이후에는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중동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다만 이제 시세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기보유자들이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이제 팀코리에 포함되어 있던 한전기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전 KPS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대우건설 요 네 기업이 팀코리에 포함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수주를 따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한전기술이 아직도 매력적인 게 제일 먼저 수주를 따낸다. 설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전 KPS 다 되고 완공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준호 매니저도 네. 세론을 네. 논하기엔 이르다. 맞습니다. 원전은. 다만 이제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 너무 단타적인 시각으로 오늘 접근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투자 전략 한번 해볼게요. 오늘 5월 첫 거래일이고요. 5월 하면 Sell in May라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자, 용민 매니저, Sell in May의 5월입니다.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투자 전략,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 어떤 사인들, 뭐 미중 관세 협정 여러 개 있습니다. 네. FOMC 등. 실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5월이 좀 안 좋긴 맞아요.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적인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사실 이제 미국은 5월이 되면 이제 조금 놀러 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다 팔고 네. 이제 5월부터 놀러 가니까 5월엔 쉬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증시의 격언이 만들어진 건데 올해는 뭐 매년 근데 사실 제가 5월 달에는 올해는 다를 거다 얘기를 드렸던 것 했는데? 같긴 한데
올해는 똑같죠? 진짜 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긴 올해 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제 관세보다는 저는 오히려 5월 달에는 금리 이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하반기 때 분명히 이제 금리나 이제 코멘트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실제로 이제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이제 확장 정책을 이제 펼쳐야만 경기를 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반기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좀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뭐 좀 증권주들이 먼저 좀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FOMC 회의 전에 지금 고용 보고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1분기 GDP 미국의 이제 하드 데이터들이 다 지금 침체 이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지켜봐야 한다 이러면서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월 달 FOMC 회의 때 6월 금리 인하를 약간 좀 암시하는 듯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 속에서 국내 또 아무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 정책적인 또 이슈가 어찌 보면 양당의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정책에 대한 이제 이슈는 더 선명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뭐 글로벌 증시랑은 상관없이 또 내부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저는 시장의 상승 요소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예년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특히 주가 자체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지금 레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5월 달에 세린메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다음 주 수목이죠. 역시 5월 FOMC를 보고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아마 터닝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5월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5월은 이제 급락이다. 어금니를 꽉 깨물어라. 나는 쇼패팅을 지금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 미중 관세 협정 빠그라지고 그 파월 배신하고 이런 뷰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5월 투자 전략이 그만큼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지표 또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3월하고 4월에 고점 대비 24% 이상 급락이 나와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역대급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되면서 정점이 좀 지나가고 있는 5월이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연초 랠리가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 5월에 어떤 이제 조정이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초에 사실 역대급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5월이라고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와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5월 달 안에 특히 뭐 인도나 일본이 먼저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고 또 그리고 5월은 아니겠지만 5월은 이제 동결은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고 6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월 달에 생각보다 시장이 4월보다는 경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매크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올수록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GDP도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이제 역성장에 나왔을 때가 사실상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연준에서도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역성장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3, 4월에 반영되어서 나스닥이 24% 이상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 하락이 나와줬다는 거는 그래도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엔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5월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호호님이 오늘이 중요한 자리네요. 천사의 유혹님은 연휴 여행 가서 힐링하고 다시 시작을 합시다. 박별님은 여태 쉬는 장이었는데 5월 또 쉬나요? 그렇죠. 오늘 잠깐 하고 월화가 또 쉬어버리니까 아 이런 부분도 이게 근데 호호님은 왜 오늘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제 반영도 있을 거고 또 GDP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또 원전 수주도 했고 호재 악재가 이제 막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연휴 앞두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침에 되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오늘 차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다들 인천공항으로 가셨나 봐요. 똑같은 시간대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차가 없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정말 짧게 걸렸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황금 연휴를 좀 앞두고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약간의 이제 좀 수급 공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연휴가 뭐
2주, 3주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주 당장 이제 월화 이틀 뭐 쉬고 나면 또 주식시장은 5월 내내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될 거고 특히 또 어저께 조금 전에 긍정적인 뉴스가 중국 웨이보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접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중국 언론에서 처음 나왔어요. 실제로 분명히 이제 뭔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뭐 백악관 경제공문 얘기도 해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는 이제 협상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와 또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뭐 주식시장에 이제 호재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른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5월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월의 투자 전략까지 보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을 가야 될 텐데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갈까요? 종공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공법이요? 일단 뭐 휴일 동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애플과 또 이제 아마존 실적이 약간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AI 수요가 굳건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원전 수주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전력기기 쪽은 그래도 같이 훈풍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건설에 변전 변압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또 관련된 기업과 또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구축과 또 교체 작업에 결국 전력기기는 견고하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올해 2월 달에 약간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AI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걸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전력기기 인프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여전히 AI 호실적과 AI 투자 강화, 캐파스 확대를 예고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특히 뭐 메타의 어떤 실적의 대부분이 AI를 활용한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크보그도 앞으로 AI 매출이 거의 수천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투자도 확대한다고 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웠던 게 클라우드 매출이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이지만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로 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 이제 캐패시티 투자를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전력기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LS 일렉트릭은 또 특히나 XAI에도 이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와 XAI가 다시 합병을 해가지고 결국 2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의 창단 멤버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XAI가 최근에 지금 생성형 AI 쪽에서 그록이 굉장히 또 챗 GPT를 능가하는 또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돈도 많이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2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은 오픈 AI에 이어서 역대급 두 번째 규모로 자금 조달을 한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LS 일렉트릭의 변압기의 어떤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사실상 이제 이번에 채권 원전 수주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한국수력 원자력과 LS 일렉트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넷제로 시티,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스마트 시티 구축 작업에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고요. 또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변압기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원전 발수의 기업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전과 배전 사업 다 영위하고 있지만 특히 배전, 변압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은 이제 배전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맞춤식 배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ESS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요. LS 일렉트릭이요? 맞습니다. 자회사 LS 에너지 솔루션스가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육군의 ESS 공급 계약 체결을 해서 북미 지역에서도 ESS 관련된 사업이 확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이제 미국 또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의 어떤 이제 뭐 대규모 정전이나 뭐 화재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전력망 구축 작업과 교체 작업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AI 캐패시티 증설 또 그리고 이제 XAI 어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LS 일렉트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원전 발수에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만 들고 와봤습니다. 육각형 이것도 육각형인데요? 맞습니다. ESS까지 어느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베퍼스 자회사가 지금 이제 LS 에너지 솔루션스인데 걔네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고 이미 ESS를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미 지역을 좀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의 강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맞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또 맞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LS 일렉트릭.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확대 전공법으로 오늘 가보자. 맞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일 종가였던 20만 3,500원을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가격도 분할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단 1차 매수는 약간의 뭐랄까 보초 형태로 소액 그룹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묵직하게 종가 그 전일 종가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20만 3,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7만 3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근데 거래는 좀 한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래 대금도 그렇고. 맞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십시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핀거입니다. 핀테크지만 이제 토큰 증권, STO 같은 새로운 성장성을 본 거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 전공법으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심지어 아마존까지 캐펙스는 늘렸다. 맞습니다. 오히려 아마존 실적이 약간 이상 예측을 하회하면서 오히려 갭이 들뜬 게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전공법으로 갔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